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이런 글을 올린다는 게 과연 올바른 생각인가? 정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어디에 털어놓을 곳도 없고 결국 이렇게 쓰게 되었네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억만금을 줘서라도 3년 전에 제가 청혼했던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네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지금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4살이 어리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내의 불임을 알게 되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정확히는 불임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보다는 더 큰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아래 차차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집 앞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다였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참 좋아해서 혼자 살며 적적히 기르고 있는데 강아지 산책시켜주러 나갔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였죠. 둘이 똑같이 포메를 기르고 있었기에 만났을 때부터 오하고 마주치게 되었었는데 집 앞에 늘 비슷한 시간에 운동을 다니다 보니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얼굴만 익히다가 같은 벤치에 쉬게 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느낀 그 사람은 착하고 순해 보이면서 동물을 참 사랑하는 외모까지 예쁜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 3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일 중독이 있다 보니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다가 처음으로 길게 얘기해본 여성이었다 보니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던 건지 마냥 좋기만 했죠.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 시간대가 되면은 더 오랜 시간 공원을 거닐며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나타나면은 우연을 가장해서 만난 듯 자연스럽게 그녀의 생활 속으로 녹아 들어가려고 노력했죠. 처음엔 그저 강아지 이야기로 시작했던 대화의 주제가 서로에게로 조금씩 옮겨져 갔고 그녀 역시 저에게 호감이 생겼는지 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많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따로 표현하는 법을 잘 몰랐던 저는 일부러 간식들을 많이 사서 실수로 주문했다며 그녀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강아지들끼리 놀게 해보자는 이유로 애견 동반 카페로 놀러 가자고 제안을 하며 그와의 만남을 늘려나갔죠. 그녀는 비혼주의자지만 연애에 대해서는 열려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도 혹시 모를 운명의 상대를 만난다면은 결혼도 가능하지 않겠냐며 살짝 열어둔 말을 저에게 했었죠. 저도 결혼에 대해서 막 해야 된다는 강박까지는 없었기에 그 또한 저와 생각이 같다고 느껴지면서 우린 제법 잘 통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굳이 제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까 싶지만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가볍게 설명을 하자면은 저희 아버지는 작지만 알찬 기업의 CEO를 하고 계시고 벌이가 참 좋으세요. 그 덕에 어머니는 따로 일을 안 하시고 내조만 하고 사시고요. 그 집에서 태어난 외동아들인 저에게 거는 기대는 말할 수 없이 컸죠. 그 덕에 저 역시 강제로 어려서부터 공부를 매진해왔던 터라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시키려 살게 된 삶 덕에 제법 큰 돈을 받는 대기업의 직장인이 되었답니다. 나중에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야 할 운명이지만 그전까진 상관없는 기업에서 홀로 서기를 해보고 싶다며 혼자 살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이 모든 사실을 그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그저 씀씀이가 크고 좋았던 사람으로 저를 기억해주던 그녀가 이번엔 본인이 밥을 한번 사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단둘이 식사인 줄 알고 한껏 뽐내고 나간 자리에는 그녀의 동생이 합석해 있었고 저는 머쓱한 마음 눌러가며
그래도 맛있는 식사하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죠. 근데 식사 끝나고 집에 바래다 주는 길에 동생은 친구 만나러 간다고 사라지고 그녀가 제게 나지막히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동생 데리고 나와서 실망한 거 아니죠? 집에 들렸다 가세요. 차 한잔 마시고 가요. 동생도 늦게 들어올 테니까. 라고 말하며 저를 집으로 끌었어요. 그 뒤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그날 그 집에 들어간 저는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녀와 뒤엉켜 사랑을 나눴던 기억만 남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누군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 드라마 아니냐, 소설 쓰냐, 영화 찍어 할 정도의 이야기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사실에는 거짓이 없었고 그날 이후 놀랍게도 그녀에게 연락이 끊어진 겁니다. 저는 그날의 일이 어쩌면 내 실수인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날의 관계는 분명 서로 원하며 끈적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녀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며 창피해서 저를 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실제로 그날 이후부턴 늘 가던 시간에 공원을 나가 산책을 돌아도 1시간, 2시간 아무리 기다려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편의점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공원이 아니더라도 생활권이 같다 보니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그녀를 만나게 된 거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그녀를 따라가 붙잡고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내가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그녀가 말합니다. 미안해 할 필요 없다고. 나도 좋았다고. 응? 아니 그럼 대체 왜 날 피하는 거야? 라고 말했더니 피한 적은 없고 굳이 볼 이유가 없어서 안 본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날의 일은 좋은 기억으로 묻자며 저에게 따로 감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큰 절망이란 감정을 맛봤죠. 겨우 한 번 잤을 뿐인데 제대로 사귀자는 말도 안 한 상태로 관계를 가졌을 뿐인데 제발 만나달라고 빌었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그냥 미쳤었는데 뭐든 다 잘 맞추고 잘할 테니 교제하자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뜬금없고 대책 없는 고백이었지만 저는 분명 보았죠. 마치 저를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을요. 어떠한 식의 관심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보고 싶었고 자주 만나고 싶었고 사귀어보고 싶은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목매이냐며 이렇게 쿨하지 못한 남자는 매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다 틀렸다고 생각하던 찰나 그래도 그 용기를 보니 조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첫 발걸음. 저는 비록 순서는 어긋났지만 이제서야 그녀와 정식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녀의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턴 정말 자주 보고 만나고 밥도 먹고 늘 함께했던 것 같아요. 언제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더욱 잘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회사 일이 많았던 저라 회사 일이 끝난 모든 시간에는 그녀를 위해 쏟아부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 맥주를 마시게 되는 자리에서 조금 더 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교제하는 만큼 저의 가정사부터 시작해서 제 직장 등등을 전부 이야기하게 되었죠. 물론 말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뭔가 모를 허세를 부리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잘 보이고 싶었던 건지 그냥 잘난 집안 잘난 직장 다 자랑하고 웃을거렸습니다. 근데 그게 싫지 않았는지 정말 환하게 웃던 그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제 배경과 제 재산 등에 관심이 많았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맥주 마신 날 이후부터 마음을 더 열고 가까워진 그녀와 1년의 교제 끝에 드디어 청혼을 하게 됩니다. 이미 마음속에 준비가 끝나 있던 여자친구는 당연히 승낙을 했고 저희는 남들 하는 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죠. 그런데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나서야 알았지만 아내가 처갓댁에 대해 거짓말을 많이 했더군요. 물론 장인 장모도 한 통속이 되어 같이 속인 거죠.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수준도 맞는 줄 알았던 그 집안은 평범하다고 하기엔 그보다 조금 모자란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되었지만 저와 너무도 결혼하고 싶어서 하게 된 선의의 거짓말이라며 당신 부모님께는 비밀로 했으면 좋겠다며 아내가 먼저 저에게 털어놓았길래 그녀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세 잊고 행복하게 지냈죠. 가난한 집안의 효도를 하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제 월급 중에 상당수를 처가의 용돈으로 드리게 되었고 심지어 국산 중형차도 한 대 뽑아드리게 되었죠. 그래도 그만한 능력은 안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 정도야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물리적으로 너무 바라는 게 많아지는 처가 식구들을 보는 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결혼하고 2년 이상 쉬지 않고 노력했으나 생기지 않는 아이도 스트레스였고요. 제 나이도 어느덧 30대 후반이 되었고 저희 부모님 다른 걸로는 하나도 터치 안 하시는 분인데 걱정이 돼서인지 아이만큼은 잔소리가 심하셔서 저에게 닥달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 저에게도 아이가 안 생기는 점이 스트레스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진짜 이상하리만큼 안 생기는 아이 때문에 결국 아내와 저는 둘 중에 누구에게 불임의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검사 과정에서 설마 했으나 아내가 불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결과를 누구보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 결과를 접하시고 정말 노발대발 하시며 이게 어찌 된 것이냐, 불임의 몸인 거를 혹시 결혼 전에 알고 숨긴 거 아니냐며 화를 내기 시작을 했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대가 끊기게 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며 이혼하라고 난리를 부리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마음이 아팠을 아내를 달래주며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매번 실패하는 시험관에 서로 지쳐만 갔습니다. 그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처가댁이 못 사는 집이라는 사실을 부모님이 아시게 되셨어요. 같은 동네에 사시다 보니 건너 같이 아는 인맥이 있으셨던 거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 뽀록이 나며 모든 게 밝혀지게 된 거죠. 세상에 비밀은 없다더니 왜 하필 그 타이밍에 그렇게 된 건지 이제는 무조건 절대 이혼하라는 입장을 보이십니다. 결혼 전부터 모든 걸 속여온 집안이랑은 더는 같이 지낼 수 없다며 가난한 집이 돈 많다고 속인 거야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다 치지만 불임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한 달 안에 마무리를 짓고 깔끔히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이혼하면은 귀책 사유가 우리라서 돈도 못 받고 헤어지는 거냐며. 근데 그마저도 저랑 헤어지게 되면은 이혼녀 딱지 다른 채로 살아가야 하니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줄 알고 넘겼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줄 만큼 줬는데 이제 와서 돈 줘서 이혼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도 못했고요. 근데 아내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면서 애원하더군요.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나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다 본인 잘못이고 평생 조용히 죽어 살 테니 이혼만큼은 막아달라 빕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하고 돌아버릴 것만 같았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겠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한들 다른 것은 몰라도 대가 끊기는 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혼에 대해선 단호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녀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보호해줘야 할 사람이기에
부모님의 의사를 따를 수 없다는 말을 하고 당장 아내를 찾아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당신만 있으면 된다. 부모님께도 이야기를 했다. 다 포기하고 떠나자. 부모 직장 다 필요 없으니 새로운 환경에서 가서 새 시작을 하자. 둘만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 얘기에 말이 없던 아내가 그것은 안 된답니다. 당신은 다 가지고 태어났기에 모르겠지만 외아들이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떨어질 그 많은 재산과 부를 포기하는 건 미련한 짓이다 말하며 이거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며 머뭇거리며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 말을 물어보면 안 됐습니다. 듣는 순간 제 세상은 전부 무너지고 말았죠. 이미 처가 식구들의 동의를 얻었다며 자신이 아닌 자신의 여동생을 품으랍니다. 처제가 저의 씨바지가 되어준다는 거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어차피 처제는 비혼주의자라 결혼할 일은 없을 거고 딱 한 번 눈 감고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혈액형도 자신과 같고 생김새도 비슷하니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는 이상 걸릴 이유도 없다며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 힘들게 임신되었다 보니 절대 안정이 필요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출산 후에 찾아뵙겠다고 이야기를 하랍니다. 몇 달 주고 살다가 출산 후에 자신이 나온 걸로 해서 신고를 하잡니다. 자연분만하여. 이 무슨 못 배워먹은 말도 안 되는 말이란 말입니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저희 부모님 재산이 아쉬워서 그렇게도 집요하게 저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더 얘기할 것도 없이 설득할 것도 없이 뺨 한 대를 세게 갈기고 이혼하자고 해버렸네요. 그동안 효도를 빙자해 가져갔던 돈들 전부 다 가져오라고 소리를 쳤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했어도 이미 다 써버린 돈을 뭐 어찌 받아낼 방법도 없고 장인 장모께 사드렸던 차는 압수했습니다. 그게 다행인 게 제 명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장인 장모께서 재산을 어느 정도 이상 가지면 안 되는 상태였고 그 때문에 제 거로 해두시고 타신 거였습니다. 아무튼 받을 거 받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참 불행했어요. 내가 아닌 내 부모, 내 배경 때문에 결혼했던 거라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까지 처제를 품으라고 말한 그녀의 말이 잊혀지지 않네요.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가족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생각해도 참 말이 안 되는 게 처제를 품어라? 진짜 크게 바라는 것 없으셨던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네요. 이 빚을 어찌다 갚아야 할지 지금도 더 늦기 전에 장가부터 들게 여자를 만나보라고 하시는데 미치겠습니다. 제 인생 도대체 왜 이렇게 꼬인 걸까요? 지금 직장도 그만둔 상태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찹찹한 생각만 나네요. 본인이 불임이라는 사실은 검사했던 적이 없던 걸로 보아 딱히 속인 것 같지는 않지만 오히려 불임이 아니었다면은 먼 미래를 봤을 때 위험하지 않았을까 하고 위안을 삼고 있답니다. 그 때문에 굳이 뭐 사기 결혼이다 뭐다 이런 소송 걸고 싶지는 않았고 깔끔하게 줬던 것들 중에 회수 가능한 것만 다 받아서 쫓아냈네요. 말하고 나니 속이 시원합니다. 이래서 다들 허공에 소리를 지르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